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롯데자이언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산 야구실록 위클리 자이언츠 해종 PD입니다. 지난주 롯데자이언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을 전패로 마무리했습니다. 0승 4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일주일의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도 국제신문 스포츠부 백창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 0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서 LG 트윈스와의 두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고요. 네, 이후에 4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영표 선수가 기아전에 등판을 하게 되면서 롯데전에는 등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또다시 수입을 당하면서 3연속 수입이 진행 중입니다. 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이 고영표가 문제가 아니구나. 롯데가 문제구나. 그냥 KT 자체 약한 거구나 하고요. 예. 백 선배는 지난주 좀 총평을 해보자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그 1, 2위를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LG와 두 경기가 이제 우천 취소되면서 원래 9연패였는데 다행히 이제 7연패로 출루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죠. 예, 그리고 좀 선발들은 좀 다 제 몫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LG전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에서 반지가 6이닝 3실점으로 콜스를 했으나 타선이 안타 5개를 저주했습니다. 물론 LG도 6개에 불과했으나 득점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패했고 KT전에서도 이제 윌커스, 박세용, 나균환 선수가 차례로 등판을 해서 모두 콜스를 했는데 마운드 좀 운영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것과 함께 타선의 효과적인 안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이제 KT전에서 내리 이제 9연패했죠. 9번 모두 지면서 이제 리그 7위를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롯데가 가을 야구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이 4.8%인가로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의 타선 드디어 벼루르님께서 채팅창 올려주셨는데 울적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서 한 주의 시작이 참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 타선 타격 사이클이 드디어 올라오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심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팀 타율 2할 3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리그 평균을 보면 2할 7푼 5리였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안 좋은 팀 타율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4경기에서 고작 8점을 냈는데 그쳤고요. 타격도 타격이었지만 수비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6일 KT전은 그래도 선발 투수 박세용이 호투를 하면서 이기나 싶었거든요. 근데 구드럼 선수가 결정적인 3개 실책을 보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집에서 보면서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화를 내면서 봤는데 특히 송구 부분에서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현재 냉정하게 대체 용병 선수로서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나? 그렇죠. 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 타선의 좀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타자 베스트는 전준우 선수, 워스트는 구드럼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드럼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득점이 많이 하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가 타자 베스트로 할지. 그래도 전준우 선수가 12타수 5안타로 타율 4할 1푼 7리로 이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또 장타가 2개나 있었는데 부진한 롯데 타선에 그나마 좀 화력을 더해준 게 이제 전준우 선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워스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드럼 선수를 뽑았는데요. 물론 이제 노진혁 선수나 이번에 다시 2군에서 1군 올라온 한동희 선수 또 생각해봤는데 이제 구드럼 선수가 용병인 것을 고려하고 이제 지난 26일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뼈 아픈 악성구 3번을 좀 생각하면 구드럼 선수들을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드럼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 투수진은 좀 분전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35이닝 동안 팀 방어율 3.0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기아 타이거즈에 이어서 리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거든요. 지난주 리그 평균 방어율이 4.58인 걸 감안하면 투수들은 그래도 제 몫을 좀 해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만 아무리 최소 실점으로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야구라는 게 점수가 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의 좀 투수진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투수는 이제 베스트 나균환 선수, 워스트는 구승민 선수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나균환 선수를 고른 이유는 이제 나균환 선수가 4월에 MVP를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막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부상도 조금 있으면서 결정하는 경기도 많았었는데 이제 27일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총 119를 던지면서 이제 7이닝 동안 2실점, 무사사구, 9탈삼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4월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좀 부활투를 보여준 모습이 좀 인상 깊어서 나균환 선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구승민 선수를 꼽은 이유는 이제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2로 이제 중간 기투 중 제일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승민 선수를 꼽아왔긴 했는데 이제 사실 구승민 선수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네. 뭐 특별히 이제 필승조로 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도 안 보여줬고 좌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구승민 선수의 잘못보다기보다는 이제 마운드에서 그때 구승민 선수를 굳이 올렸어야 됐냐라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이제 그때 구위가 안 좋았었는데도 이제 2사 1루 상황에서 이제 또 몸에 맞는 공으로 3루를 내주면서 이제 코치진의 좀 결정이 좀 더 아쉬웠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 구승민 선수가 보니까 홀드가 19홀드죠. 네. 이제 딱 하나의 홀드만 더하면 이제 네. 4시즌 연속인가? 네, 3시즌 맞아요. 연속인가 이제 네, 시즌 연속. 네, 시즌 연속 홀드가 되는데 이제 보니까 11일째 이후로 좀 홀드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또한 좀 아웃수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난주 뭐 구승민 선수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구승민 선수를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올 그렇죠. 시즌에 잘 버텨줬고 맞습니다. 또 롯데자이언츠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걸 좀 셋업맨으로서 활약을 되게 많이 펼쳐줬잖아요.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확실히 좀 구위도 많이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 좀 힘에 겨운 모습이었거든요. 뭐 그 당시 저 중계를 보면서 뭐 당시 좀 진행을 했던 이제 해설위원 분께서도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냐, 좀 힘이 많이 빠져 보인다고 돼 그렇죠. 있음에도 좀 계속해서 좀 끌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또 얼마나 속상할까. 지금 팀도 안 좋은데 상황도 안 좋은데. 좀 그런 모습 보면 이제 배영수 투수 코치가 조금 그리워지죠. 그렇죠. 칼 같은 네.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오늘 오후 서튼 감독이 좀 사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튼 감독이 이제 건강 상황의 문제로 사퇴를 한다고 좀 보도가 되었고 이종훈 감독 대행 체제로 올 시즌이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가려고 이제 많이 멀어졌다. 이미 멀었지만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이게 이종훈 감독이 2015년에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분명 야구를 보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 이종훈 감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네,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감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감독 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2015년에 네, 감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남고등학교의 감독으로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죠. 당시 뭐 제자는 뭐 한현희 선수도 있었고 뭐 심창민 선수도 있었고 뭐 여러 좀 좋은 선수들을 키워낸 그런 감독이었었는데 이후에 뭐 롯데 코치를 거쳐서 감독이 됐어요. 2015년에 당시에 감독이었을 당시 성적을 좀 되짚어보면 66승 77패 8위로 가을 야구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을 야구 탈락보다는 조금 더 내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의 이야기를 2014년 10월에 이제 김시진 감독 부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 뭐 그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델동님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 당시에 뭐 델파이 기법 활용해서 감독 뽑혔다 해서 이제 델동님이라서 뽑혔는데 그 당시 롯데자이언츠의 전력을 살펴보면 좀 팀 자체 전력이 낮았나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롯데자이언츠 팀 전력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용병 3명, 린드블럼 그리고 레일리, 아두치까지 3명의 용병이 다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용병은 좀 풍년인 해였었고요. 그 당시에 20홈런을 기록한 국대 3루수 황재균 선수가 있었고 3할 30홈런 국대 포수인 강민우 선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이루수 정훈이 있었고 3할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했던 최준석이라는 걸출한 4번 타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8위를 당시에 기록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타선이 좋은데 왜 8위밖에 못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당시 투수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수들이 좀 보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무리로 갔다가 뭐 중간 게트로 갔다가 선발로 갔다가 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좀 투수들의 컨디션을 좀 잘 살피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이런 투수적 운영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근에 또 감독 대행으로 또 한번 갔었죠. SSG전에. 그렇죠. 그 당시에도 좀 투수 운영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다음 키움전까지 또 수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좀 참사를 겪었는데 당시 투수들의 좀 이닝 관리가 아쉬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없는 이 지도자라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선수 보는 안목은 좋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레이드를 좀 통해서 온 선수가 바로 박세웅 선수였어요. 아, 예, 그렇게 선수 보는 눈은 좀 있다라고 좀 평을 받았었는데 많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어떤 많은 팬분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게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나 아직 한 40경기 가량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기회라기 좀 그렇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죠. 그쵸. 아무래도 뭐 가을 야구가 멀어지더라도 그 사이에서 또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년 시즌을 위한 포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다든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에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감독 대행으로서 남은 기간 좀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뭐 서튼 감독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좀 백선배 같은 경우에는 좀 브리핑에 들어가면서 서튼 감독과 좀 안면을 많이 써졌을 것 같은데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손투 감독님 보통 좀 좌우놀이, 뭐 마운드 운영이나 이런 거에서 좀 팬들에게 많이 좀 비난을 받았었죠. 좀 그런 문제들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네. 좀 그때 생각하면 조금 왜 그랬냐 좀 믿기도 하는데 지금 떠나보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리워지는 입장이 좀 되네요. 또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 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사실 부담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받았던 투자를 비교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뭐 유강남 선수 80억, 노진혁 선수 50억, 한일 선수 40억, 그리고 뭐 박세웅 선수 90억, 장기 계약까지 좀 여러모로 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FA 선수들이 부진했던 게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작전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고 또 영병 선수도 지금이야 뭐 반지 선수가 잘 해주고 있지만 반지 선수 초창기 별로 좋지 않았고 렉스 선수도 부진했고요. 또 뭐 스레이 선수도 말할 것도 없고 좀 여러모로 아군이라면 아군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어지럼증에 대한 증세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증세가 많이 나타났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독이 향후 어떻게 또 선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에 그냥 저 개인적 팬의 입장으로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근에 롯데자이언츠가 신인 감독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감독의 첫 해를 롯데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상문 감독을 제외를 하면요. 그 전부터. 근데 이 롯데자이언츠란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사를 그렇죠. 보면은 다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뭐 독이 든 성배다라는 말이 많은 게 그것도 그럴 것이 팬들이 워낙 지금 좀 목말라 있어요. 이런 가을 야구라는 성적적인 부분에서 또 KBO에서 내로라 하는 정말 열광적인 팬들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이 자리 타 팀 같은 경우는 신인 감독들이 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롯데자이언츠에 오면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독 경력이 있고 좀 확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부임을 해서 한번 또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과연 감독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팀 자체 내부의 문제인가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전 팬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뭐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팬분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팬들이 없다면 야구도 아니 그렇죠. 운영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백선배도 또 야구장 가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롯데 팬분들께서 방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또 뜨겁게 응원해 주고 계신데 그렇죠.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많은 관중들이 와서 뭐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좀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못하는데도 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관심 가져주는 건 좋은 거니까 좀 상황이 어떻든 조금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벼르르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뭐 170억을 쓰고 이제 FA 하는데 승률이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그렇죠. 이 선수들이 전부 일단 4년 계약을 했잖아요. 아직 뭐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본인의 명예라든지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분명히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은 이미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세 명의 선수 모두 좀 커리어 로우를 기록할 것 같아요. 커리어 로우를.
뭐 그래도 아직 3년이 남은 만큼 좀 절치부심해서 뭐 선수 본인이 제일 잘하고 싶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FA라는 건 미래 가치를 보고 데려오는 게 크기 때문에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뭐 선수들이야 근데 뭐 잘하고 싶으면 하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뭐 또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또 제 모습 안 보여주면 본인이나 뭐 팬들이나 다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테니까. 실제로 근데 그 선수들을 경기국 도거에서 만나보면 정말로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막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뭐 본인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버들님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구단주가 잘못한 부분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구단주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통계 관심도 투자도 많고요. 해주고, 네, 뭐 이제 새로운 야구장도 좀 가시권에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야구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였었는데 그렇죠. 좀 오늘 안타깝죠. 유상증사에서 또 이제 자본도 많이 풀고 또 선물도 줬죠. 네. 선물도 주고 또 도시락까지 네,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죠. 뭐 벼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랑 하시는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전 어쨌든 좀 지금 진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성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집 방구석이라고 하죠. 방구석에서 TV 보면서 야구 볼 때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또 넘어가서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퓨처스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KT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자이언츠가 도대체 KT한테 왜 이렇게 약할까? 뭐가 문제일까? 저도 좀 의문이라서 이번에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 네. 현재 롯데자이언츠가 타 팀 상대로는 거의 5할에 육박하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팀들 상대로. 좀 최근에 안 좋았던 뭐 기아전이라든지 SSG전을 좀 위닝으로 마무리하면서 다 따라잡았어요. 거의 뭐 -2 심해도. 근데 이제 유독 KT전에 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3승 12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가을 야구를 진출하려면 한 팀한테 이렇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 팀한테 잡히면 그걸 상쇄할 만큼 또 타 팀을 잡으면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팀은 없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KT전에 이미 -9를 기록하고 있고 또 최근 3연속 스위패를 당하고 있을 만큼 너무 KT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기조가. 이게 타 팀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이제 KT전 팀 타율이 2할 3푼 1리입니다. 이게 KT를 상대한 9개의 팀 중에서 최하위 성적인데요. 바로 윗순위가 키움이에요. 8위가 키움인데 키움이 2할 5푼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할 5푼 3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롯데랑 2푼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KT를 상대 OPS 또한 5할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팀 상대 유일하게. 다 팀들은 보통 평균 6할, 제일 낮은 키움 6할 4푼이네요. 6할 4푼인데 이제 롯데는 5할 8푼 8리, 거의 5푼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너무 방망이가 안 터지고 있거든요. 뭐 점수를 뽑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투수진들은 어떨까 한번 살펴봤어요. 팀 방어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KT 상대로. KT를 상대로 팀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KT를 상대하는 팀 중에서 3위에 해당될 정도로 좋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투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막아주고 있다는 증거죠. 9이닝을 경기하면 4점 내외로 막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4점 내외 이상의 점수를 뽑지 못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KT랑 항상 할 때마다 근소하게 진다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점수를 별로 안 주는데도 못 뽑아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고영표 선수가 롯데전 승리 지분이 크긴 합니다. 크긴 한데 이번에 스위패하는 과정을 보면 고영표 선수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에요. 이 스위패를 한 9번 동안 고영표 선수가 9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뭐 배지성 선수도 있고 엄상국 선수도 있고 퀴바 선수도 있고 뭐 그냥 대체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그나마 벤자민 선수였는데 벤자민 선수 나왔을 때도 결국에 뭐 역전패를 당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팀에게 좀 심각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좀 가을 야구는 언감생심이죠.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부진하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게 팬의 입장에서는 뭐 물론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를 하는 뭐 감독이라든지 코치진이나 선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참 한 팀을 상대로 이렇게 단체로 좀 부진하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부터 좀 롯데가 약했던 팀들이 꽤나 있었어요. 뭐 SK 와이번스도 있었고, 뭐 정말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전통적으로 좀 약했던 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SK에서 이제 SSC 됐지. SSC는 이제 5년 3개월 만에 그래도 네.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징크스를 깼다고 네. 볼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KT에 대한 이런 건 좀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KT 투수진에 대한 공략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고 또 코치진, 데이터 팀에서 이런 좀 정보를 제공을 한번 해 주실 텐데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계속해서 좀 부진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KT전만 좀 어떻게 활을 맞았으면 지금 아마 4, 5위권에서 좀 승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기세데이였나요? 그거 하고 좀 팀이 그 기세데이가 아마 KT전이었던 것 같은데 7월 1일이었나요? 네, 7월 기세.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물려서 팀이 좀 완전 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 당시에 가끔씩 TV 화면으로 좀 중계하면 기세라는 글자를 보면 좀 속이 좀 쓰리긴 하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그 이후에 좀 팀이 많이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참 그 기세를 못 이어간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이 부산 야구실록 인터뷰 콘텐츠 만들 당시에 좀 롯데 자이언츠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 썸네일에 좀 기세를 자주 사용하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사용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약간 호들갑을 떨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호들갑 떨다가 잘 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정말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 상승세가 길게 이어져면서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역시나가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좀 퓨처스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퓨처스 팀은 4승 1패를 거뒀습니다. 1군 팀과는 달리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좀 특히 중계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유튜브 방송이 있어가지고 좀 저도 틈틈이 챙겨봤습니다. 이게 뭐 근무 시간이 농땡이 친 건 아니고 야구를 보는 것도 저의 이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모니터 한 켠에 이제 또 퓨처스 야구를 켜놓고 좀 지켜봤는데 선수들의 응집력도 좋고 근성도 있어 보이고 볼맛이 정말 많이 났어요. 재밌었어요. 경기 본 자체가. 또 뭐 퓨처스 리그는 승부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장에 돌입하면은 그 당시에 좀 이제 NC 다이너스와의 이제 마상 경기였었는데 서동욱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면서 또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를 꼽아봤는데 바로 투수 석상호 선수입니다. 지난주 석상호 선수가 3경기에 출장을 해서 3이닝 동안 출루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퍼펙트를 했고 삼진 5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 석상호 선수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게 이 석상호 선수가 최근 10경기를 봤을 때 석상호 선수가 10경기를 봤을 때 9.2이닝 동안 3피안타 2.449에 무려 삼진 1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2이닝 동안. 그리고 자책점은 단 2점이에요. 1점 후반대 방어율을 보여줄 만큼 지금 최근 10경기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석상호 선수가. 뭐 물론 1군 무대가 아니라서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4사구가 거의 없고 안타도 맞지 않는다는 건 어쨌든 뭐 통한다는 말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 프로 무대에서. 올해 루키잖아요. 또 석상호 선수가. 이런 상대에게 출루 자체를 잘 허용하지 않고 또 삼진으로 압도하는 모습은 분명 어필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롯데자이언츠 투수진을 보면 필승조도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이 필승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합니다. 예. 뭐 살려줘라고 살려줘라고 불러도 될 만큼 좀 김상수, 최준용, 구승민, 이 김원중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5점 차이가 나도 그렇고 6점 차이, 7점 차이가 그렇죠. 나도 불안해요. 예. 결국에는 상대방이 따라붙고 또 불안한 마음에 필승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의 현실인데요. 석상호 선수는 지난번에 1군에 콜업이 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등판은 하지 못하고 다시 말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좀 이번에 활약을 바탕으로 좀 1군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백 선배는 이런 1군 무대에서 어쨌든 좀 이런 필승조에 대해서 좀 의존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번에 한번 필승조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그때 드러났죠. 뭐 김창훈 네.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필승조와는 다르게 너무 좀 실력차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나 이제 언제쯤 한번 필승조만큼의 탄탄한 추격조도 한번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망 있는 선수들을 한번 좀 많이 시험대로 쓰고 한번 중요한 순간에도 올려보고 이제 그 선수의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도 한번 또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 가을 야구가 완전히 좌절된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어려워졌죠. 윗순위보다 아랫순위와의 차이가 덜 납니다. 예. 지금 아마 6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차가 9위 하나 이글스의 차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이게 40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3게임은 너무 크거든요. 사실 윗팀들이 엄청나게 다 같이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엄청 어려운 수치예요. 만약에 가을 야구가 좀 힘들다고 싶으면은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실전 그렇죠. 경험을 줘서 내년에 이런 필승조가 아니더라도 좀 이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의 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태현 선수는 네. 아직 2군에 있죠? 네, 이태현 선수 퓨처스에 있고 제가 기록을 보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좀 많은 점수를 내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무실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긴 해요. 그래도 간혹 가다 막 사사구 한두 개씩 나오는 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사실 2군 타자의 컨택을 생각해 봤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신인 선수 치고는 이번 4월에 꽤 네. 좋은 깊은 인상을 남겨줬죠. 자완이 지금 김진우 선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좀 중요한 순간에서 떨지 않는 모습으로 투구를 이어가는 모습 봤을 때는 이제 2군에 있는 선수들도 좀 두각을 많이 네. 보인 선수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2차 그때 노시바 선수 입단 동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2차 1라운드 보면 또 홍민기 선수라고 있거든요. 롯데자이언츠에. 네. 그때 홍민기 선수도 이제 자완 투수인데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던 선수예요. 2차 1라운드 선수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주셨는데 군입대를 좀 빨리 하게 되고 부상이 겹치면서 네, 경기를 뛰지 못했거든요. 아마 1군에 한두 경기 정도 등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도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좀 내년에는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또 롯데자이언츠의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네,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롯데자이언츠 불펜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네,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에 온 네, 자완투수 심재민 선수와 네, 베테랑 네, 정훈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네, 심재민 선수입니다. 이 심재민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TV로 뜻보 기억이 나거든요. 리틀 야구 시절부터 좀 주목받던 자완투수입니다. 이 심재민 선수가. 왜냐하면 이 선수가 13살의 나이에 이미 130km대 강속구를 좀 던질 정도로 엄청 굉장히 유망한 빠르네요. 선수였어요. 이렇게 좀 130. 네,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좀 그렇죠. 초등학생 시절에 김웅용 감독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제가 좀 최근에 이렇게 리틀 야구를 네. 많이 들어봤어요. 좀 던진다, 잘 던진다, 좀 빠르게 던진다는 선수가 보통 110km였는데 네. 130이면 엄청 빠른 거네요. 그렇죠. 워낙 좀 유망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고 또 김은용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많은 후원도 받고 예쁨도 받았어요. 뭐 최근에도 신재민 선수는 이 김은용 감독이 사실 선수들에게는 엄청 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야구 원로로서. 그렇죠. 근데 또 신재민 선수도 워낙 편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신재민 선수가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야구를 잘하면 보통 부산고, 경남고를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개성중 개성고를 가게 된 거는 좀 이제 김웅용 감독의 그게 있지 않나라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김웅용 감독이 이 개성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교 시절에 좀 뛰어난 실력 탓에 혹사를 당했어요. 이 선수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이런 잘하는 선수들은 고교 시절에 혹사를 당하는 게 또 그 시절엔 더더욱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팔꿈치 부상을 당하게 됐고 이 선수가 유급을 제가 2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그래서 프로에 좀 늦게 온 케이스인데 2014년에 그럼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생팀 우선 지명으로 KT 위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어처럼 그렇죠. 이제 입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부상에 대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휴식일이 없다시피 하면서 많은 경기에 출장하면서 또 혹사노를 또 휩싸였어요. 프로에 와서도. 그 당시에 그룹 또 한 게 6월 성적이 1승 6홀드에 방어율이 0.66이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우수하네요. 줬고 네. 2015년, 2016년, 2017년 다 50이닝 이상 던지고 뭐 KT 위즈의 주축 불펜 투수로서 활약을 펼쳐줬고요. 뭐 2021년에는 방어율 2.89, 2022년에는 3.74를 기록할 정도로 뭐 좋은 활약을 펼쳐주던 이제 투수였고 뭐 롯데자이언츠의 자원 투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 당시에 또 김진우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진우 선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호연 선수가 KT로 갔고 이호연 선수도 잘 해주고 있죠. KT에서 그렇죠. 네. 갔고 이제 심재민 선수가 왔는데 뭐 초반에는 이호연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 좀 실패한 트레이드가 아니냐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심재민 선수도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현재 롯데 잘해주고 있죠. 자이언츠에서. 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심재민 선수의 활약을 좀. 이 심재민 선수가 지금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오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나균환 선수하고 이제 빠지죠. 이제 네. 박성 선수하고 이제 그때 뭐 지금은 전 감독인 서튼 감독님께서 1+1 구상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유일하게 롯데 선발 야구를 이끌어갈 사람이 심재민 선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심재민 선수가 올해 어쨌든 들어와서 잘 막아주고 있고 또 지난번 SSG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보여줬죠. 아까 또 뭐 이제 선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투수 준비 중인 선수들이 꽤 여러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진승현 선수도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뭐 많은 이닝까지는 아니지만 선발 투수 수업을 좀 받고 있는 느낌이었고 김진우 선수도 2군에서 좀 그렇게 선발 투수 수업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또 정성준 선수도 좀 꾸준하게 등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성준 선수는 또 최근에 결과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좀 잘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 아시안 게임쯤 되면 아마 윤곽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젊은 선수들에게 선발기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많이 던졌던 투수들은 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그렇게 유동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물론 심재민 선수도 1+1을 생각하면 선발 투수 후보 중에 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뭐 구속 회복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올 당시에는 최근에 140대 구속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내년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심재민 선수가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호연 선수 같이 KT로 트레이드됐는데 굉장히 잘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롯데에서 공을 던지기 전에 저랑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이제 이호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자기도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도 지금 경쟁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더 잘하려는 모습 보여줘서 나중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인물은 정훈 선수입니다. 정훈 선수에 대해서 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선수가 2006년 용마고 출신입니다. 마산 용마고 출신이고 그 당시는 이제 롯데 팜이었죠. 2006년에 커리어 시작은 롯데가 아니었어요. 2006년에 현대 유니콘즈에 신고 선수 입단을 했거든요. 이제 알고 보니 현대 유니콘스 출신 선수들이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뭐 정훈 선수, 오재일 선수, 뭐 황재균 선수까지인가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2006년 현대에서 신고 선수를 입단했지만 1년 만에 방출이 됐고 2010년에 이제 롯데 입단을 하게 됐거든요. 이 선수가 좀 특이한 이력이 군복무 이후에 좀 마산 양덕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를 하다 2009년 말에 롯데 신고 선수로 이제 입단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된 케이스거든요. 데뷔 초에는 이제 2루수로 많이 출장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루수로 출장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가끔 예전에 이제 데뷔 초는 좀 가끔 유격수로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좀 불안한 수비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수비를 너무 못하다 보니. 아직도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그 이용훈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퍼펙트 게임 한번 달성을 하고 1군 무대에서 또 퍼펙트 게임 한번 도전을 했던 게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7회까지인가 8회까지 이제 또 퍼펙트 행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격수 쪽으로 공이 향했고 그 당시에 유격수에 서 있던 게 이제 정훈 선수였거든요. 그 공을 어려운 타구긴 했는데 좀 아쉬웠죠. 그걸 놓치면서 퍼펙트가 무산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어쨌든 롯데에서 잘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좀 타격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1루수로서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35세 나이에 이제 FA를 신청을 했고 3년 18억 원에 잔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 선수를 입단을 해서 FA까지 성사시킨 거 보면 분명 이 선수는 롯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야구 선수라 볼 수 있죠. 이 신고 선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FA를 근데 승선하지는 않았어요. 유일한 미계약자로 해를 넘기면서 제일 마지막 계약자가 됐는데 어쨌든 롯데에 꾸준하게 남아줬고 이 선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시원한 빠던이거든요. 이게 배트 플립이 엄청나게 또 화려한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배트를 엄청나게 빨리 던지는 건 유명한데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열받겠지만 또 보는 팬들 입장에서 너무 시원한 시원하죠. 장면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또 최근 1루 수비에서 또 안정감이 너무 훌륭해요. 이 선수가
2루수로 뛰다가 또 어느 순간 좀 중견수로 뛴 적도 있었고 팀 사정상 또 1루수로 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또 나왔던 말이 본인의 주 포지션이 2루수 빼고 다 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워낙 중견수에서의 안정감이라든지 1루수로서의 포구 안정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팬들이 그런 점에서 좀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정우 선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이 직관을 하다 보면 또 정우 선수가 대타로 나오거나 이제 등장곡에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응원가도 그렇죠. 굉장히 신나게 따라 부르실 만큼 뭔가 또 좋습니다, 심지어. 네. 이 정우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격에서는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예요. 2014년에도 2할 9분 3리를 기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도에 4할 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 홈런 9개도 기록하고 뭐 타점도 62개를 기록할 만큼 OPS도 8할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매년 평균 2할 6분 이상? 4할 2할 6분 이렇게 치면서 타격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에는 좀 사실 좀 부진했었고, 올해도 경기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타선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가끔씩 구단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분위기 메이커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팀의 베테랑이 많이 필요한 게 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우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우 선수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에는 조금 많이 고전했죠. 네. 뭐 그 1루수도 이제 고승민 선수한테 조금 내주기도 했고, 이제 나와서 또 안타도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이제 한번 홈런과 이제 타격감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해결사는 해결사다, 뭐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인물탐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은 감정적인 팬과 이성적인 기자의 의견 대립을 한번 해보는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총 3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시안 게임 대체 발탁 관련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정우 선수, 구창모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교체설이 솔솔, 뭐 이정우 선수는 확정이고요, 네, 거의. 확정됐죠. 구창모 선수의 경우에도 좀 교체가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정우 선수 자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우 선수 이 자리에 대해서 좀 교체. 일단 이정우 선수가 지난해 7월 발목 부상으로 이제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이랑 아시안 게임은 불발이 거의 됐죠. 이게 아시안 게임 선수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보면 25세 이하 이제 4년차 이하 선수들이 이제 에이지 조건인데, 보면 롯데에서는 윤동희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가 유력하죠. 이제 뭐 두 선수가 다 차출돼가지고 뭐 국제 무대 경험도 쌓고 또 나가서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해 하면 좋겠으나 지금 한 자리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불안한데, 최근 한 달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두 선수 모두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을 합니다. 김민석 선수의 경우 이제 안거주 선수가 외야 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서 5월 타율이 이제 5월 한 달간 타율이 2할 8푼 6리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제 7월에는 다시 3할 7푼 9리로 이제 신인답지 않은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이제 무안타로 타격감이 살짝 죽어 있어서 우려스럽긴 한데, 저는 신인치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에이지 선수 대체 선수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상무에 입대하려고 했었죠.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제 추가 합격하지 못하면서 올 시즌을 택했는데 소위 이제 대박이 났죠. 그렇죠. 네, 2년차 선수인데도 이제 베테랑들 사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이제 4번 타자까지 칠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좀 윤동희 선수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올해 군에 안 간 게 좀 다행일 정도로 자신도 이제 올해 올 시즌 좀 타격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규정 타석을 못 채워서 그렇지, 이제 규정 타석을 채운다면 이제 2할 9푼으로 거의 타율 1, 2위를 다룰 정도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차출될 그 군 면제까지 받으면 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타 구단으로 보면 이제 키움의 이주영 선수가 요새 조금 3할 3푼 7리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의 뭐 김현준이나 김성현 선수들도 이제 LG 차출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가서 군면제를 받으면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 봐야 되죠.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국제 대회 같은 경우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마음속으로는 저도 윤동희 선수를 응원하지만은 저는 김현준 선수가 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가 보여준 것도 있고 또 수비에서도 굉장히 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김윤 선수가 좀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현재까지 2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고 OPS는 6할 9푼 9리 거의 딱 7할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김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할 9푼 8리에 OPS도 뭐 7할 2푼 그리고 좀 넓은 수비 범위에 안정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가 좀 강점이라고 하면 우타자인 거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좀 김현주 선수가 유력하지 않겠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완 투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뭐 롯데자이언츠에서 자격이 좀 되는 자완 투수를 생각하면 김진욱 선수밖에 없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뭐 일단 어쨌든 롯데 선수를 언급을 해야 돼서 넣어봤는데 안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그쵸. 성적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쵸. 지금 시즌 초반의 모습 어느 정도 보여줬다면은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데 있지만은 지금은 희박하죠. 네, 그리고 지금 구창모 선수가 빠지게 되면 자완투수 자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의리 선수와 최지민 선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리는 자완투수가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누가 있냐면 저는 뭐 NC 다이노스의 김현규 선수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올 시즌에 뭐 불펜 자원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뭐 지금 현재 4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홀더 17개입니다. 17개고 방어율도 뭐 3.26. NC 파크가 좀 작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이 선수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NC가 현재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또 투수진의 역할도 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자원 투수를 뽑는다면 가장 돋보이고 또 자격의 요건이 되는 게 이 김현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김현규 선수가 한번 대체자로 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도 김준호 선수가 갔으면 제일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네, 저도 뭐 그렇습니다. 뭐 롯데에서 언급할 선수가 사실 없어요. 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말을 하기가 힘드네요. 네 지금 뭐 이제 타자 같은 경우 윤동희 선수가 좀 이제 승부를 해볼만 하지만 투수 쪽은 좀 특히 좌완투수 쪽은 롯데풀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는 구드럼 선수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렉스 선수의 대체 선수로 입단한 내야 유틸리티의 외인 타자입니다. 뭐 외야까지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무릎이 아팠던 렉스 선수보다 나은 점이라고는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야수에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딱 하나. 예, 그거 딱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드론 선수도 보니까 이 햄스트링에 좀 문제가 네. 있었죠. 야, 이게 아파서 교체가 됐는데 또 아픈 선수가 있다는 게 그렇죠.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론 투수보다 타자가 시즌 도중에 들어왔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적응하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 너무 많아요. 외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장타력도 없고 수위도 좀 불안하게 그지 없습니다. 특히 지난 KT전 중계를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당시 중계를 하던 이제 김태형 해설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 좀 몸을 날려야 된다.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는데 뭐 그런 모습이 거의 그렇죠. 없어요. 이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 걸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때인가 전 딱 한 번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좀 뭐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타구지 않나 싶어도 좀 쫓는 모습이 없어서 좀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식이 있어요. 저한테는 좀 어떻게 취재를 하시다 보면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구드럼 선수에 대해서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드럼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네. 일단 이 선수가 이제 렉스 대체자라고 온다고 했을 때 사진이 먼저 공개됐잖아요. 네. 일단 안경을 쓰고 좀 야구를 이렇게 막 운동을 잘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 보니까 그 인도 영화의 설관이에 나오는 그 공학 박사 같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많았죠. 예, 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롯데로서는 그때 그렇게 막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외야도 볼 수 있고 스위치 히터에 뭐 또 홈런 타자는 아니어도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그게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걸로 지금 낙에는 좀 찍혔죠. 그래서 처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뭐 원래 이 선수가 볼넷 비율이 높아서 송구안이 좋다. 네. 막 그래서 출루가 높아서 뭐 LG의 홍창기 같은 선수다. 네. 뭐 그런 선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딱히 그런 장점이 사라지지 않았나. 올해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국에 오기 전에 트리플 A에서 출루율 4할 4푼 8리였거든요. 야, 나쁜 굉장히 성적은 높다.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KBO 리가 이런 좀 뒤죽박죽한 존에 좀 당황을 했는지 뭐 사실 중계 보면 메이저리그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다르진 않긴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 작년에 렉스 선수가 너무 강렬하긴 했어요. 대체 선수로서의 그쵸. 그런 활약이 좀 강렬하긴 했는데. 팬 서비스 좋았죠.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홈런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하죠. 뭐 올 시즌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뭐 외인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햄스트링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좀 잘 마무리를 해서 시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뭐 내년에는 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겠나 싶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선수를 좀 보면 신기한 게 네. 이게 하루하루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아, 홈런을 첫 타석에서 치면 뭐 4만타 멀티히트까지 가능해요. 네. 근데 첫 타석에서 안타를 못 쳐버리면 이게 무안타로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실책이 또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 선수가 그랬으면 그래도 뭐 물론 화는 나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외국인 선수가 이제 몇십억을 주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롯데 팬 입장에서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죠. 네.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는 아닙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롯데자이언츠 테이블 세터 관련 내용입니다. 올 시즌에 롯데자이언츠는 좀 고정적인 라인업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너무 이게 많죠. 타순 변경이 너무 잦았어요. 이게 라인업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각 타순마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매번 바뀌다 보면 선수에게 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단점도 있거든요. 오늘은 전체적인 타선보다는 공격의 천병이 되어줘야 될 이 테이블 세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출루를 하지 못하면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중요하죠. 네, 롯데자이언츠 1번 타자 성적을 한번 봤거든요.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이 2할 6분 7리예요. 2할 6분 7리고 출루율은 3할 4분 9리거든요. 근데 롯데자이언츠의 1번 타자 타율은 2할 3분 3리입니다. 무려 3푼이 낮고 9위에 해당돼요. 아, 근데 더욱 좀 절망적인 건 출루율과 장타율이 최하위입니다. OPS가 최하위거든요. 다 최하위예요. 1번 타자가 출루율 3할이 못 넘는 게 유일하게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그리고 장타율도 3할 5리로 3할을 간 넘길 정도라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1번 타자가 뭐 장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출루가 이루어져야 작전도 걸 수 있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건데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에서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던 것 같고 뭐 이 롯데 선수 내부를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1번 타자로 나왔던 게 안건수 선수고 최근에 또 안건수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김민석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건수 선수는 1번 타자로 나왔을 경우 2할 4분 8리였고요. 출루율은 3할 2푼 1리. 김민석 선수는 2할 4분 3리, 출루율이 2할 8푼 7리.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이게 리그 평균 봤을 때. 출루율을 보면 안건수 선수가 제일 높고요. 1번 타자로서. 그 다음 고승민 선수, 윤동희 선수, 김민석 선수 순인데 사실 뭐 나열하는 것 자체도 크게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개긴도긴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리그 전체로 봤을 때 1번 타자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 어딘 팀인지 혹시 좀 예상이 가시나요? LG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떨까요? 타율만 따지면 NC 다이너스거든요. 아, 혹시 NC 다이너스 때 지금 리드오프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손호섭 선수입니다. 아, 손호섭 선수가 마음 아프네요. NC 다이너스 리드오프 나온 경우가 많은데 올 시즌 그렇죠, 너무 맞아, 좋은 활약을 맞아요. 펼쳐주고 있잖아요. 스윗 지금 타율이 1위 아닌가요? 2위일 겁니다. 2위가 도작 선수고 출루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4를 넘길 정도 LG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 팀 다 좋은 출루율 최소 3할 넘고 있어요. 이제 특히 근데 이제 좀 봤을 때 이 NC 다이너스가 좀 워낙 주목이 들 수밖에 없어요. 1번 타자가 아무래도 1번 타자인 만큼 손호섭 선수가 뛰고 있는 만큼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음 있고 아프네요. 네. 같이 이제 테이블 세터를 이루고 있는 타자 2번 타자잖아요. 최근에는 좀 강한 타자가 2번에 들어가는 그렇죠. 추세이기도 하고 한데 리그 평균이 2할 7푼 3리거든요. OPS는 6할 9푼 9리고요. 롯데자이언츠의 이제 2번 타자 타율은 2할 6푼 1이에요. 1푼 정도가 좀 작죠. 리그에선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뭐 OPS 같은 경우에는 6할 8푼 3리. 이것도 뭐 평균치가 안 되죠. 뭐 롯데 선수로 한정지어서 보면은 가장 많은 타석에 나왔던 게 윤동희 선수였어요. 이번에. 네, 이번 타자에. 어, 성적은 좋았어요. 3할 5푼 1리에 OPS도
뭐 7할 8분 6리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평균 성적보다는 분명히 좋은 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좀 안타깝냐면은 2번 타자의 성적이 좋은 2번 타자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윤동희 선수 최근에 5번 타자, 뭐 6번 타자,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1번 또 타자. 안치홍 선수가 또 입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상으로 좀 괜찮게 넣으면 한번 좀 쭉 가볼 만한데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근데 또 좀 그런 게 이 이번 타석에서의 활약이 가장 좋은 게 윤동희 선수가 아니에요. 아, 누군가요? 전준우 선수입니다. 전준우 선수가 49타석을 소화했는데 3할 8푼 6리예요. 아. 그리고 OPS가 18이 넘거든요. 근데 전준 선수가 입원해서 하는 모습을 좀 보기 힘들죠. 이번은 거의 안 나오죠. 그쵸. 4번, 3번, 4번 아니면 4번. 클린업 클린업 트리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모르겠어요. 데이터 팀에서 분명 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정도면 이 제비 뽑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네. 같은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게 뭐 저 같은 이제 핫바리도 이제 핫바리가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핫바리도 이제 좀 뒤적거리면 나오는 자료긴 한데 뭐 1번 타자에 그렇다 치더라도 2번 타자에서 분명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안치홍 선수도 3할 2푼 8리거든요. 그러니까 3할대를 기록한 선수가 3명이나 됐는데 공교롭게 이 세 선수가 거의 못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정우 선수가 나왔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뭐 정우 선수도 나쁘진 않아요. 9타석이긴 한데 5할 7푼 1리거든요. 뭐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선수가 이제 김민석 선수가 60타석을 나왔는데 2할 3푼 6리. 김민석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2번보다는 6번, 7번에서 더 잘 치는 그쵸.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고집하는 모습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출루율만 따지자면 어쨌든 2번 타자 역시 출루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출루율을 따져보면 전준우 선수가 1위고요. 2위가 윤동희, 안치홍, 그 다음 김민석 순이에요. 50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좀 전준우와 윤동희에 대한 활용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쵸.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가 아무래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갑갑한 거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데 왜 그 데이터들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바꾸는 것인가? 아, 그럼 제가 다음에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을 만나니까 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예. 모르면 이종호 감독이 또 어떻게 라인업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 라인업의 구성 방법이 좀 바뀌긴 하겠죠.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뭐 향후에 저희가 이제 백 선배를 통해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출루 자체가 안 되면 결국 점수를 못 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테이블 세터 밥상을 차려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작년 밥상은 못 네. 차리죠. 그렇죠. 작년에 또 활약했던 황성민 선수가 올해 또 워낙 부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올해 마무리 캠프부터 시작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이게 4월 한 달간만 접해봤을 때는 이게 테이블 세터 진준 넘쳤어요. 일단 네. 안건우 선수도 돌격대장 역할 되게 잘해줬고 황성민 선수도 이제 끈질기게 이제 따라붙어 주면서 이제 상대 타구도 많이 유도해냈고 뭐 김민석 선수 지금은 그런 선수들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전 지금 그 배영민 선수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영민 선수도 보니까 저번 주에 그 이제 3안타를 치면서 좋은 이제 좀 기세를 이어 나갔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다음에 한 경기를 이제 무안타 한번 했었나? 그때 뭐 안타 없이 근데 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거의 기회도 없었어요. 한 그렇죠. 두 번 정도가 타석에 들어서고 뭐 출장 자체가 안 되니 이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가 힘들죠. 네, 또 뭐 팀이 워낙 급하다 보니 좀 신진규 선수의 기회를 못 주는 것은 좀 되게 당연하지만은 이제는 안 급하니까. 네, 근데 똑같이 못 치는데 의미가 있네. 다 같이 못 치면 그냥 좀 젊은 선수 기회 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뭐 그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아니, 존중할 때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롯데자이언츠 네, 대전에서 하나 이글스와 사직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와는 6승 4패 앞서고 있고요. 두산 베어스와도 6승 5패 앞서고 있습니다. 두 팀 상대로 모두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팀 타선이 너무 처져 있어서 아무리 상대 전적에서 좀 앞서고 있다고 한들 좀 기대감을 좀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현재 7위에 위치한 롯데자이언츠는 6위 두산 베어스보다 8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게임차가 더 적은 상황입니다. 뭐 이번 주에 좀 경기를 잘 못 풀어나가거나 해서 또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중으로 삼성 라이온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또 8위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다만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좀 있어요. 예, 비 예보 있는 만큼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하나전에 주목해볼 만한 선수, 네, 타율, 상대 타율 3할 9푼 1리를 기록 중인 김민석 선수입니다. 김민석 선수. 네, 올 시즌에 유달리 하나전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홈런도 2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전에. 제가 이전에 또 직관 갔을 때가 하나전이었었거든요. 뭐 물론 그 당시 졌습니다. 졌긴 했는데 그때 김민석 선수가 또 추격하는 투런포를 썼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게 좀 임팩트가 남았었는데 그만큼 좀 김민석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을 겪고 있죠. 그렇죠. 많이 지금 안타도 없고. 4경기 무안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의 안타 보기 힘들 정도인데 좀 하나전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인업을 짠다면 이번에 또 테이블 세터로 나올 수 있겠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하나전에는 성적이 좋으니까 좀 믿어볼 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타격 사이클을 올려서 공격에 천병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그 밖에 안치홍 선수도 3할 9푼 1리를 기록하는 등 하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전 등판이 유력한 윌컨 선수 첫 등판이죠. 네, 좀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 선수도 타선이 좀 무섭거든요. 하나 타선도 응집력도 있고. 네, 하나도 지난주에 딱히 그렇게 타선이 좋진 않았어요. 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윌컨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전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 네, 주말 시리즈 등판이 유력한 박세용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뭐 비가 오면은 등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두산전에는 올 시즌 한 경기에 출장을 해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박세용 선수가 좀 안 좋은 흐름 끊고 다시금 네,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공수교대 시간에 항상 더가웃에 들어가기 전에 야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세용 선수가. 그렇죠. 이런 박세용 선수의 호투와 좀 기를 받은 타자들이 좀 좋은 활약을 꼭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지난주에는 전황 배성배나 예상이 틀렸어요. 그렇죠. 네, 제가 3승 3패를 했었네요. 했고 배성배가 2승 4패를 했었는데 근데 전패를 할지를 했는가? 네, 솔직히 전패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죠. 뭐 물론 앞선 두 경기를 안 하긴 했지만은 네, 앞선 두 경기 했어도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했는데 이게 점수도 많이 못 내고 해서 좀 0승 4패로 마무리가 됐는데 예, 뭐 예상을 하는데 의미가 있긴 싶긴 한데 한번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다음 주 이거 굳이 꼭 해야 되나요? 재미로 뭐 해보면 뭐 지고 이제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제 좀 시원시원한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특정한 상황에서 뭐 설렁설렁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지더라도 뭐 끝까지 달려보거나 아니면 뭐 조금 젖잘싸 했죠. 네. 지더라도 좀 멋있게 지는 경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하나는 2승 1패, 뭐 두산 또 2승 1패, 네. 두 시즌 연속 위닝 시리즈를 거둬서 4승 2패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4승 2패요. 네. 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제 예상의 기조를 보면은 그래서 좀 희망찬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꿈도 희망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2승 4패, 2승 4패, 2승 4패 예상합니다. 2승 4패. 네. 하나전이 좀 무서워요. 솔직히 진짜. 이게 또 대전 한박구장이 아무래도 한박구장이 홈런도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도 하고 좀 작아요 구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투수진이 많이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그게 끊기면은 많은 실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전에 좀 또 수입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불안한. 하나전 수입. 야, 뭐 물론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문동주 선수의 공은 잘 쳤는데 문동주 선수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네. 내일부터는 또 경기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투수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외국인 투수들을 상대로 좀 잘 못 치기도 했고 뭐 내일 이태양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이태양 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경기를 못 잡으면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뭐 두산전에는 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와서 2승 1패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2승 4패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뭐 결과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좀 가을 야구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네, 뭐 오늘 언론을 통해서 감독의 사퇴도 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모로 좀 롯데자이언츠 상황이 좋지가 않고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뭐 물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또 선수들도 화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팀이 초반에 비해서. 하지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늘 기대감을 갖고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 역시 좀 많은 상처랑 실망감을 최근 몇 년간 받고 있어요. 마지막 가을 야구 2017년이기도 했고 그동안
아슬아슬한 정도도 아니라 좀 많은 차이로 가을 야구 좌절이 됐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실망을 하고 또 상처도 받았어요. 올 시즌 초에 좀 활약을 하면서 팬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해는 드디어 한번 가나 싶었는데 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좀 가을 야구의 진출을 떠나서 이제는 좀 부디 남은 기간 동안 팬들에게 좀그 즐거움과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야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야구실록 위클리 자이언츠 이번 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